국권을 수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몇 가지 또 확인하고 살펴볼 내용들이 있습니다. 잊지 말할 게 또 국채 보상 운동이 있습니다. 우선 먼저 이 국채 보상 운동 이전에 일본의 재정 장악 이 시도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은 재정 장악을 위해서 1905년 화폐 정리 사업이라는 걸 합니다. 이때도 이제 대한제국에서는 상평통보, 이 상평통보라는 거는 숙종 때부터 발행됐던 조선의 전통 화폐 동전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 개항 이후 개화 정책을 실시하면서 전환국에서 백동화를 발행합니다. 백동화를 발행하게 되는데, 자, 재정고문 앞서 그 영상에서 이야기했을 때 외교고문, 재정고문이 왔다고 했고, 그 재정고문으로 왔던 인물 중에서 누가 있냐면 메가타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메가타라는 인물이 백동화를 발행하던 전환국을 폐쇄해 버립니다. 그리고 이 백동화를 어떻게 조치를 하냐면 일본 제1은행권으로 교환한다고 발표를 하지만 기간은 고작 3일. 다 바꿀 수도 없었거니와. 그리고 무게가 다르네, 재질이 다르네, 이런 식으로 해서 가치를 제대로 매겨주지도 않았고, 결국에는 일본 제1은행권이 유통되면서 재정이 장악돼 버립니다. 화폐가 바뀌어 버리면, 자, 대한제국의 회사들 그리고 상인들이 크나큰 손실을 입게 됐고, 미리 연락을 받았던 일본 상인들은 잽싸게 일본 제1은행권으로 바꿔서 그다지 큰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화폐 정리 사업에서 필요한 자금은 일본에서 빌려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빌려오는 국가 대 국가로 빌려오는 돈을 차관이라 부릅니다. 이 차관을 들여오면서 대한제국은 크나큰 빚더미에 앉게 되고, 이 빚을 통해서 대한제국은 일본으로부터 더 큰 아주 극심한 그런 내정 간섭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모였던 돈이 당시 돈 1,300만 원입니다. 1,300만 원. 지금의 1,300만 원이 뭐 그렇게 큰 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2020년 대한민국의 국가 재정 규모는 500조 원 정도 됩니다. 500조 원 정도 되는데, 당시 1907년도에 대한제국의 1년 예산이 딱 1,300만 원입니다. 이게 대한제국의 1년 예산입니다. 당연히 정상적인 국정 운영은 어려웠고, 그래서 이 국채를 갚자라는 어떠한 취지에서 국채 보상 운동. 자, 대구에서 시작됩니다. 대구에서 시작이 되고, 이것이 전국적으로 큰 어떠한 지지와 호응을 받습니다.
전국적으로 호응을 얻게 됩니다. 특히 여기에서 활약했던 신문이 대한매일신보입니다. 대한매일신보. 이 대한매일신보는 따로 당시에 언론 활동들을 살펴볼 때 자세히 확인해 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대구에서 시작되어 전국적으로 호응을 얻었는데 일본이 또 어떠한 흉악한 계략을 씌우냐면 이때 당시에 대한매일신보의 사주였던 양기탁에게 이 국채보상운동 모금액을 횡령했다는 누명을 씌워서 구속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사실 이거는 정말 누명이었어요. 실제로 일본은 재판에서 무혐의로 석방을 해줬지만 한번 이렇게 기세가 꺾인 국채보상운동은 다시 확산되기 어려웠고 결국 흐지부지되고 맙니다. 일본의 누명 씌우기, 이런 사건 조작은 지금도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게 대표적인 게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계속 우기고 있는 상황.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국채보상운동은 남녀노소, 지역이나 신분할 것 없이 경제적으로 뭔가 나라를 구해보자고 했던 그러한 거국적인 운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살펴봐야 할 것이 보면은 역사 연구입니다. 역사 연구. 이 역사 연구는 왜 중요했냐면 아무래도 일본으로부터 침탈을 당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은 무엇인가를 계속 관심을 갖게 될 수밖에 없고, 그 고민과 해답을 역사 연구를 통해서 찾아보려고 했던 노력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대표적으로 신채호, 독사신론이라는 걸 통해서 민족주의적인 관점에서 역사를 한번 서술해 보려고 했었고, 박은식, 이분은 이후에 한국통사라는 역사를 이제 역사책을 쓰게 되시는데, 그 한국통사라는 것 자체가 한국의 뼈아픈 역사, 일본의 침략에 대한 그 과정이 상세히 기록으로 남겨졌던 그런 역사, 자, 한국통사라는 걸 짓게 되십니다. 한국통사. 또 그 밖에도 다른 나라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발전하고 패망했는가, 그래서 뭐 미국 독립사라든가, 자, 베트남 망국사, 뭐 당시로는 뭐 월남 망국사라고 이야기가 되죠. 베트남 망국사. 프랑스와 청나라가 전쟁을 해서 청나라가 졌고 프랑스가 베트남을 어떻게 멸망시켰는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때 당시엔 또 이탈리아가 막 통일되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탈리아에 대한 그 이야기, 이태리 건국 삼걸전, 그러니까 이탈리아를 통일시키고 건국했던 세 명의 영웅에 대한 이야기라는 그런 책들을 또 이제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또 위인전, 을지문덕, 이순신, 강감찬,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위인전도 이제 출간이 되면서 역사 의식을 굉장히 한번 높여보려고 했지만 역시 이것도 일본이 가만둘 리가 없죠. 그래서 일본은 많은 책을 압수하고 그리고 없애버리는 것으로 대응을 했고, 그리고 또 그 밖에 국어 연구, 주시경,
뭐 이런 어떠한 노력들 우리의 어떻게 보면 그 애국 개몽 운동, 그 의병 투쟁은 우리의 어떤 국가를 수호하려고 했던 노력이었고, 국채 보상 운동은 경제적인 침탈로부터 우리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운동이었고, 역사 연구는 우리의 역사, 그러니까 이 역사는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 한국에 대한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이 이외에도 많은 노력들이 있었지만 일단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